국내 최초의 아보카도 전문 레스토랑이 생겼습니다. 이수역에 있는 올라 아보인데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아보카도 플레이트입니다. 피자처럼 펼쳐진 아보카도 위로 발사믹 펄, 와인 솔트, 애플민트, 각종 베리류를 토핑했는데요. 한 입 먹으면 아보카도가 아이스크림처럼 살살 녹습니다. 하와이에서 서퍼들이 즐겨 먹던 음식에서 유래한 포케도 판매하는데요. 아보카도와 신선한 연어, 해초가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마가리따와 아보카도를 결합한 아보리따입니다. 아보카도를 좋아하신다면 올라 아보를 꼭 찾아보세요. 아보카도 메뉴 외에도 다양한 멕시칸 푸드도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여행책 전문 팟캐스트, 둘도 없는 팟캐스트. 하지만 팟빵 구독자가 100명이 채 안 되는 여행 사이의 책.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여행 작가를 꿈꾸는 여행작가 노중훈입니다. 옆에는 늘 그렇듯이 유비 가는데 제갈량이 있죠. 네. 누가 제갈량이고 누가 유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여행책 전문 서점 사이의 조민숙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남미 이야기 이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네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이잖아요. 네네. 미지 대륙이고. 네. 어때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니까. 그래도 아직 전 조금 겁나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겁나는 건 본인의 체력입니까? 약간 진짜 조금 너무 먼 거리고 그렇게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네. 공간들이면 네. 뭐 체력이겠죠. 제가 알기로는 조 대표님은 네.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로만 이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여러분. 책방 사이에가 참 곤궁한 형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서둘러서 우리 불완전하게 완전해지다의 저자 김나란 기자 다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사실은 이 팟캐스트 녹음하기 전에 좀 걱정하셨잖아요. 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팟캐스트는 처음이에요. 뭐 재미없으면 어떡하죠? 네.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두 분이 네네. 제 너무 말을 막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평소 언어가 아니에요. 평소 언어라고요, 그게? 네. 그렇게 조신하고 정제된 말투를 아까 써요? 말씀하신 걸 저번 회에 말씀하신 거랑 좀 틀린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니 날 것 그대로 해주시고 육회 좋아하시. 고기 안 먹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짜 저희가 지난주 여행사의 책 8화에서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와 뭐 가기 전에 어떤 내용들, 또 피폐해졌던 나의 마음, 뾰족해졌던 이야기들 이런 거 듣고 여행을 본격적으로 떠나가지고는 페루, 볼리비아까지 일단 좀 대충이나마 네. 훑어봤어요. 물론 제가 여기 있는 뭐 9개 나라를 다 우리가 뭐 일일이 살펴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에피소드 위주로 저는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여기는 좀 기억이 나요. 칠레에 뭐 산티아고도 있고 발파라이소도 있고 뭐 여러 도시들은 이스터섬도 글을 쓰셨는데 네루다. 그렇죠. 네. 저는 네루다 부분이 저도 좀 그 집을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파블로 네루다. 근데 네. 우리는 보통 발파라이소만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 또 있다라는 거죠, 이 집이. 네. 네로다가 제가 알기로 칠레에 3군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 시내 중심가에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발파라이소라고 해서 항구 도시. 네, 항구 도시 산티아고에서 한 2시간, 1시간 정도 항구 도시에 있고 죄송한데 2시간이랑 1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저 그런 거 되게 약해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마 그러니까. 항구 도시까지만 얘기를 해. 근교. 근교 그렇죠. 근교에 있고 그리고 또 발파라이소의 근교에 이슬라 네그라라는 곳에 처음 들어봐요. 이슬라 네그라. 진짜요? 근데 여기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네루다가 가장 사랑한 집이래요. 알다시피 네루다가 바다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했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네. 그가 약간 수집을 되게 많이 했는데 거의 다 바다와 관련된 걸 수집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뭐 조개서부터 시작해서 배 앞머리에 다는 그런 조각상까지. 그렇지. 근데 이슬라 네그라가 정말 바다 바로 앞에 집이 있고요. 어디서건 다 바다를 바라보게 돼 있고 그의 모든 수집 물품이 최대치로 있는데요. 거기에요. 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슬라 네그라가 그 검은 돌인가 검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네네. 그런 것처럼 되게 네. 파도가 굉장히 세게 오거든요. 아 그럼 검은 뭐 바위에 하얀 그 포말이 부서질 때 그 풍경도 아름답겠구나. 검은 바위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한데 너무 오래됐고. 이런 식의 기억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고 지금. 제 생각에는 네로달 좋아하시면은 네네. 꼭 발파라이소도 좋지만 네. 이슬라 네그라가 진짜 아름답고요. 그 버스 정류장 진짜 작아요. 내리면 네. 설마 여기가 그 네로달 집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조용한 시골 마을인데 네. 일단 지나가는 할머니한테 저기 하면 그냥 손을 가리키세요. 다 안다는 거지. 거기. 근데 또 왔어?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얼굴로. 근데 거기가 원래 한 두 채, 세 채밖에 없는 네. 되게 진짜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네. 거기에 정말 네로다가 집을 네. 원하는 스타일로 지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바다 이야기가 나오는 김에 네. 저희가 뭐 사실은 이게 구체적으로 여행 정보를 드리는 팟캐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바다 다양한 바다를 만나시고 뭐 호수도 만나고 물론 네. 근데 수영을 원래 할 줄 알았죠. 자유형만 조금만 바다 수영 못했어요. 바다 수영 못해. 네. 그러니까 바다 수영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게 있었죠. 굉장히 했죠. 이번에 그걸 깬 거예요. 이 남미 여행을 통해서 다이빙도 하고 뭐 이렇게 스킨스쿠버도 하고. 완전 깨지 못했는데 어, 되게 깨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다에서 뜰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좋고. 바다에서 웬만하면 뜨겠죠. 근데 염도가 그게 높으니까. 긴장하면 계속 가라앉잖아요. 알죠. 난 사실 맥주병이에요. 맥주병이에요. 네. 그래서 다이빙도 해보고 어. 남들에게 너무 별거 아닌 일이지만 저한테는 되게 도전이었거든요. 그걸 그래서 해보고 그런 좋았어요. 식으로 내용도 많이 썼더라고. 그러니까 한 발짝만 더 나가 보면 또 뭐 달라지고 또 네. 느낌이나 이런 것들 또 성취감 뭐 그래서 조금 뭐 변화해 보는 것에 대한 뭐 제언이라고 할까 제안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좀 쓰고 그러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수영도 그렇고 계속 뭘 더 배우려고 한 이유도 네. 그 세계를 진입하신 분들은 진짜 세상에 큰 즐거움을 하나 얻으신 거잖아요. 저도 그걸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무섭더라도 그래서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음. 여행을 가니까 그게 조금 더 쉽게 되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바다 수영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었어요? 도전해 보고 싶었던 조금 틀을 깨보고 싶었던 거. 제가 고소공포증 진짜 심한데 아, 그 중에 나도. 하나가 다이빙이었고 정말 너무 우습잖아요. 1m밖에 안 되는데 위에서 보면 너무 높아서 네, 너무 힘든데 맞아요. 그것도 약간 깰 수 있었고 그리고 약간 화장실에서 해방되는 거. 아. 옛날에는 진짜 깨끗한 데만 찾고 휴지 아. 없으면은 그냥 정말 정말 터질 때까지 집에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에 되게 해방이 됐어요. 그 웬만한 더러운 거는 쏙 쿨하게. 근데 죄송한데 지난 8화에서도 통곡의 벽을 통해서 그게 네. 제가 정말 페루 네. 얘기할 때 여행자들 하는 얘기 절반이 추위랑 변 얘기예요. 그거 있죠. 화장실 얘기. 거긴 물이 잘 내려가니? 거긴 휴지가 있니? 넌 어제 쾌변했니? 요 얘기랑 거기 뜨거운 물이 나오니? 안 춥니? 요 얘기만 네.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다니면서 우리 저 김나랑 저자 김나랑 기자가 뭐 되게 여기 이 마을 너무 좋다. 뭐 이 사람 이렇게 살면 어떨까? 뭐 네. 나중에 이제 뭐 기회 되면 이렇게 한번 내 꿈 뭐 내 어떤 보금자리를 펼쳐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한 부분들이 몇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칠레의 토레스 델파이네라는 곳에 가서 숲의 관리인을 꿈꾸며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썼단 말이에요. 네. 정말 숲의 관리인이 여기서 경험한 걸 느끼면서 네. 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멋져 보였어요. 뭐가? 토레스테 파이네가 알다시피 약간 트레커들이 평생 꿈꾸는 성지 같은 국립공원이잖아요. 전 모르지 안 가봤어요. 잘 몰라요. 네네. 근데 거기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국립공원인데 거기를 보통 3박 4일이나 네. 아니면 일주일 더 길게 트레킹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 뭐 그냥 캠핑도 하시지만 네. 민박 산장 같은 게 있는데 네네. 거기 이제 숲의 관리인들이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산장에 거주를 했는데 그 숲의 관리인들이 밤이면 퇴근하고 놀러 오는 거예요. 모닥불 피고 와인 한잔 하러. 그게 어머. 너무 평화로워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다정해라. 일이라고는 그냥 너무 소쿨하게 핸드폰으로 나 어제 퓨마 봤다 보여주고 네. 어제는 뭐 노루랑 뭐 이거 봤어 보여주고 그게 그 사람들의 일상이니까. 일상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대자연이 일터라는 것도 너무 보기 좋았고
그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완전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 그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뭐 업 때문에 여행 작가라는 일 때문에 직업 때문에 세상에 저도 많은 대자연을 만나봤지만 저는 대자연을 일터로 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왜요? 저는 도시인이기 때문에 힙스터. 넥스트 노래 알죠? 아침에 우유 안주, 점심에 패스트푸드 브런치 그런 즐기시고. 거를 선호합니다. 저는 각박한 도시 생활을 좋아해요. 칵테일 한 잔 해야 되고. 그렇죠. 되게 모히또 한잔 세련되셨네요. 때려. 나 12년 전이랑 많이 변했어요. 많이 그때 변했어요. 되게 석쇠에서 고기 굽던 분이 아니시고요. 근데 좀 전에 김나란 기자가 네. 퓨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나란 기자가 여행 중반부를 넘어서면서부터 심신이 극도로 이제 지쳐가고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난민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요 체력이. 그래서 이제 심지어 전 보기만 해도 힘들었어요. 진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셔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이제 헛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르헨티나 편에서 새벽에 퓨마 피치로이라는 편에서 정말 야생의 짐승을 만난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피치로이라고 해서 네. 이것도 대체 그런 거 누가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3대 미봉이 있어요. 그 중에 그거 하나 누가 정하는 피치로이. 줄 알아? 누가 정해요? 남미 단톡방에 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 미봉. 그 미봉을 보러 갔어요. 네네. 근데 예쁘게 진짜 예뻐요. 네네. 근데 그 피치로이가 네. 새벽에 붉게 물들 때 봐야 돼요. 그 암석의 봉우리가. 그러면 일찌감치 올라가야 되는구나. 네, 일찍 올라가도 네. 그 봉우리까지 가기 힘들기 때문에 네. 대부분 거기서 하루 묵으세요. 산장이나 이런 데서. 거기 이제 산장이 없죠. 그래서 산이니까 산에서 그 텐트 같은 데서 묵는 거예요. 그야말로 캠핑을 하는 거구나. 너무 추운 거예요. 춥지. 근데 새벽에 텐트 하나에서 자는데 가위바위보 했어요. 누가 가운데서 잘까? 죄송한데 그때 같이 올라갔던 두 분이 네. 남성분들이었죠. 남자. 네네네네. 근데 그땐 다 그냥 인간이에요. 다 근데- 가운데서 자고 싶은 아니 사람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남자인데 아무리 추워도 여자에게 어찌 제일 좋은 없어요. 조건을 양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가여오셔가지고 그래? 이름이 뭐야 걔네들? 이름 시켜. 아무리 그래도 레이디 버스 이런 걸 해줘야지.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제가 또 가위바위보 져가지고 사이드에서 잔 거예요. 진짜 얼어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깨야 돼요. 거기를 새벽에 보러 가 자연스럽게 깨져요. 네네. 추워서. 네.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새벽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해가 뜨기만은. 그렇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졸았어요? 설마. 약간 이러고 혼자 몽롱한 상태가 됐구나. 몽롱한 상태로 혼자 호수에 앉아 있고 남자 둘은 또 다른 데 구경을 했다 내려갔어요. 근데 저기서 이제 검은 물체가 움직이는데 제가 거기가 워낙 퓨마가 진짜 많이 나오는 데거든요. 실제로. 네, 네. 퓨마 봤다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퓨마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서 나머지 일행 둘이 되게 시끄럽게 오는 거였어요. 제가 오지 마. 그렇지. 오지 말라고 울었어요. 나무 토막이더라고요. 걔들이서 죽여버린다고. 근데 오지마 그랬던 건 저 사람들이라도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요. 때문에. 걔네가 부시럭거리니까 나한테 덤빌까봐. 그렇죠. 네. 여기서 아재 개그 제가 하나 던지고 갈까요? 그날 이후로 퓨마 신발을 안 신으신다고요. 어머 웬일이야. 자, 네. 저 웃어줬어요. 천사세요. 그리고 여기가 표지 사진으로 나왔던 곳이죠. 네 맞아요. 네. 맞다. 이거 있지. 진짜 포토샵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저의 정말 거지 같은 카메라 있거든요. 10얼마짜리 그걸로 찍은 거예요. 그래요? 네. 포토샵을 하지 그랬어요. 포토샵을 차라리. 불난 것 같죠, 약간. 이게 물든 거예요. 그리고 태양의 산이. 저는 이 제목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해가 됐어요. 도도한 미녀 부에노스아이레스. 도도한 미녀.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양가 감정을 느꼈던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조금만 풀어줘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미가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진짜 너무 친절하고요. 그냥 미소가 이빨 치아 8개 보이는 미소가 그냥 타고 나세요 다. 너무 그리고 흥이 너무 많고 끼가 너무 많고 친절하고 볼리비안 수줍으면서 착하시고 이런데 네네. 아르헨티나전 처음 바르셀로나 네네. 수도죠 거기 갔을 때는 조금 차갑다고 느껴졌어요.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아니, 어디죠?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죄송한데. 부에노스아이레스. 웬스페인. 네네. 저도 모르는 네, 미안합니다. 도시가 있는 줄 장난 알았어요. 네네.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 네, 미치겠다. 스페인어 쓴다 비슷하게도. 부에노스 갔는데 네. 그래서 은근히 차갑더라고요.
차갑고 되게 근데 그들이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되게 강한 게 느껴졌어요. 워낙 세계적인 문학가들도 많고 네네네. 그리고 여기를 길을 걷다 보면 거의 한 블록에 하나꼴로 서점이 있어요. 그 음반 가게가 있거나. 맞아. 네. 네, 맞아.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고 네네. 근데 제가 또 제일 싼 숙소 한다고 어디 했는데 거기가 약간 불법 노동자들이 모이는 하인 여인숙 같은 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작 이런 뭐 부에노스아이레스나 미주 네. 쪽 여행자는 없고 네. 콜롬비아나 뭐 에콰도르나 페루 네. 쪽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맨날 밤마다 모여서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게 여기 너무 차갑다, 고향 가고 싶다 이런 거 엄청 토로하시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표정이 좀 없어요? 표정이 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느끼기에. 네, 근데 뭐 불친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네네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남미 다른 나라 돌다 가시면 왜 그러지 하는데 그들도 친해지면 네네네. 너무 하긴 또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은 뭐 단순히 잠깐 머물다 가는 여행객이 아니라 일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더 밀접하게 더 훨씬 체감 지수가 높았을 수도 있겠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도로에서. 공공 네. 저글링. 네, 어. 부에노스아이레스 가면 도로에서 그런 묘기를 하면서 팁을 받으신 분이 되게 많은데 저는 네. 칼 던지시는 분들도 봤어요. 어머. 칼로 세 개를 막 돌리면서 어허. 공 묘기를 하시는 분이 네. 저희 앞에서 막 여인수에 공 묘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술 드시면 토론하세요. 네. 묘기를 받는데 돈도 주지 않는 이 차가운 도시. 돈을 꺼낼 수밖에 없어. 아 그거를 나랑 씨한테 얘기한 거야? 아, 그냥 혼잣말을 하세요. 아 근데 그게 또 마음이 쓰여가지고 또 돈을 끄집어냈구나. 근데 너무 착하세요. 막 제가 뭐 혼자 안주 없이 술 먹고 있으면 안주 만들어다 주시고 아 실제로 깡술 좋아하는 걸 모르고 빈속에 뭐가 제 맛인데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미치겠다. 몸이 피폐해져가지고 남미 여행을 갔는데 허구한 술을 먹고 술병이 생겨가지고 돌아왔어. 이게 무슨 아니 근데 부에노스아이레스 편에 이렇게 또 썼단 말이에요. 탱고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기 가가지고 짧게 머물렀기 때문에 유명한 극장 가가지고 공연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는 그 공연에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공연은 나름의 매력이 있겠지만 네. 저한테 그냥 관광 상품처럼 느껴지고 전 오히려 사실이기도 하고 그게. 네. 만약 가고 싶으시다고 하면 저는 못 갔어요. 근데 그 밀론가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분들이 현지 분들이 네. 춤추시러 가는 데가 있어요. 네네. 거길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짧게 뭐 레슨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레슨도 네네. 받을 수 있고 저 그 하다못해 여인숙에 있을 때도 네. 어떤 분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네. 프리 레슨 이러면서 탱고를 그냥 가르쳐 탱고 추고 가셨어요. 귀가하셨어요. 네, 오히려 그런 게 더 기억에 춤 남더라고요.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이 책이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네. 그게 탱고인지 쌀쌀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그 나랑 씨가 그 여기 여행 가기 전에 네. 한국에서 춤을 배웠어요? 춤 동호회나 아니면 뭐 아니요, 막춤을 막 췄고 쌀쌀을 배우고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요즘 배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뒤늦게. 그럼 갔다 와서 얘기인가? 왜냐면 뭐라고 썼냐면 네. 이렇게 하루 종일 땀에 일해가지고 땀에 전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 네. 파트너랑 춤을 추면 그 땀 냄새 때문에 야근하는 기분이 든대요. 그래서 탱고를 잠깐 배웠었거든요. 진짜 나 부장님이랑 야근하는 것 같은. 근데 그분도 저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네네네. 저희 약간 안내 맡으면서 그분도 괴로웠겠죠. 탱고는 밀착하잖아요. 탱고가 맞군요. 탱고는 탱고 배우고 갔죠. 그 낭만적인 탱고를.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탱고 진짜 좋아요. 저만 그런 거고. 근데 확실히 좀 이렇게 추워 보니까 네. 이 남자가 리드하는 춤이란 게 맞아요? 네, 탱고는 정말 남자가 리드하는 춤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와서 쓱쓱 리드하니까 제가 탱고를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맡기면 제가 막 돌고 있고 그분하고 술 때는 야근하는 기분은 안 들었고요. 그분이 좀 앞내가 많이 나긴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기서 같이 청소하시던 아주머니도 같이 레슨 받고. 네네. 근데 그건 아시죠? 세상의 모든 부장들은 되게 속상해한다는 거. 아니, 저 부장님 사랑해요. 네. 모든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부장이에요. 차장 과장도 아니, 아니고 어떻게. 다 부장이야, 다 부장. 네, 여러분 약간 신사동에 있는 탱고 레슨 바 되게 좋아요. 가보세요. 다 제 친구 또래가 부장이에요. 아니, 봐요. 저도 나이 먹었어요. 아니, 저 다 좋아요. 나이 먹었다고요? 네. 제가 알기로 조민숙 대표님은 띠동갑이로 알고 있는데. 진짜요? 너무 젊어 보이세요. 더 크게 얘기하세요. 진짜. 자,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김나랑 기자가 이 남미의 여러 나라 또 여러 도시를 다니는데 그 중에 유난히 머물고 싶어하는 몇몇 마을과 도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뭐 에콰도르의 몬타니타, 네. 그 다음에 어디야? 콜롬비아의 산 아구스틴 이런 네. 곳들이에요. 맞아요. 뭐가 그렇게 좋았길래? 아마 이 에콰도르나 콜롬비아 갈 때 제가 여행 말미암아 굉장히 많이 지친 상태여가지고 그렇지. 그런 작은 마을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 몬타니다는 네. 약간 에콰도르의 남부 쪽에 있는 데인데 네. 서핑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서핑. 서핑을 하는 조그만 마을. 어. 그래서 서퍼들이 되게 많고 네. 근데 거기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근데 그때는 마침 소위 말하는 서핑 성수기는 아니어가지고 성수기 아니에요. 파도가 잘 안 맞는 진짜 계절이었다. 그렇게 소위 귀싸대기 맞는 줄 파도가 진짜 너무 세고 근데 저한테 되게 호언장담을 하신 분이 있어요. 같이 간 분이 이제 자기 서핑 가르쳐주겠다. 그분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파도가 더럽다고 탓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서핑 성지인데. 그래서 근데 뭐 근데 뭐 바람과 계절이 안 맞았던 거지 뭐. 그냥 저희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요. 못해서. 그래도 책 보면 한 5m, 7m 정도는 이렇게 한번 서가지고 나아갔다고 이렇게 써 있던데. 우연히. 거기가 에콰도르의 몬타니타. 네, 근데 서핑 좋아하시면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일단 마을이 조용하고 에콰도르가 물가가 진짜 싸요. 아 그래요? 그리고 교통비가 진짜 싸요. 그냥 저희가 계산했을 때 1km당 1,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 진짜. 은혜롭네. 네, 고속버스가 그 정도 진짜 싸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밥값 이런 거 아침도요. 네. 그냥 정식 같은 게 2,000원대. 네. 거기서 물가가 진짜 싸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한데 네. 남미 음식 입에 잘 안 맞으셔가지고 되게 고생을 했다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시세끼 고추장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음식 맞아. 얘기 나온 김에 그건 네. 무슨 말이에요? 그 연어를 줘도 못 먹는 여자? 거기가 발디비아라고 칠레에 있는 도시죠? 네, 칠레에 있는 도시인데 대부분 이렇게 가는 여정 중에 들리는 소도시인데 네네. 거기가 해산물로 유명해요. 그래서 연어 되게 비싸잖아요. 네네. 근데 막 홍합도 뭐 바가지 2바가지에 1,000원, 뭐 네. 연어도 이만한 덩어리에 막 1,000원 이래요. 네. 근데 연어 어떻게 해서 먹는 거예요? 제가 구우니까 진짜 비리던데. 연어들요? 네, 연어를 그냥 거기서 생연어를 떼다가 음. 구워보고 튀겨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근데 선도 좋은 연어는 그냥 먹어도 되잖아. 네. 그거 너무 신선한 거거든요. 근데 비리다고? 비려요? 네, 그래서 그게 아주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몰래 냉장고에 넣어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배고픈 여행자는 조리법을 알아서 잘 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나랑 씨가 어머. 책에다가 거기다 뭐 정말 레몬을 한 사발을 들이붓고 막 이랬는데도 비린내가 안 잡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조 대표님 요리 좀 하시죠. 네.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연어는 그냥 마트에서 사서 그거 썰어 먹어도 그냥 맛있는데 그쵸. 와사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고추냉이라고 네, 해주십시오. 와사비, 네, 고추냉이라고 고추냉이, 해주십시오. 네, 네네. 고추냉이가 네네. 있으면 그래서 어떤 분이 혹시 그거 아닐까? 연어는 한번 냉동했다가 해동한 걸 먹어야 덜 비리다고 누군가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거기서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해서 갑자기 그런 생각난 건가. 건데 온다 살몬이라고 여기 예전에 어디 합정 상수에도 있었던 집인데 지금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딴 데로 갔거나. 네. 그때 내가 먹어봤을 때 물어봤는데 그게 엄청 중요하대 그 기술이. 그러니까는 그쵸. 그 해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야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잡아서 해체를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안 비린 뭐 이런 게 있대요. 나 지금 다 그럴 것 까먹었는데. 같아요. 맞아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부 잘했어요. 연어. 받는 사람도 기부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이기적이네 지금 알고 보니까 사람이. 자 그래서 아까 잠깐 다시 이어나가면 김나랑 씨가 살고 싶고 너무 좋아했던 평화로운 마을 에콰도르의 몬타니타. 기침을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진짜. 여기 우리 제가 괜찮아. 성산동에 있는 스노핑과 뮤직앤컴퍼니 실장님이 편집을 기가 막히게 해주시면 이런 잡소리 다 빼내주시면 웃음 아닌 웃음을 짓고 계시네요. 기침 크게 하세요 진짜. 그래서 상관없고. 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콜롬비아의 산 아구스틴이라는 아구스틴. 네. 여기 뭐가 이렇게 좋았던 거예요? 저는 여기 정말 우연히 가게 됐어요. 근데 보통
그러니까 에콰도르에서 콜롬비아 국경 넘을 때 한국 여행자들이 많이 넘는 코스가 있어요. 그 남미 카페에 가시면은 저희 당연히 그 코스로 준비를 다 정작 했는데 카페 이름은 모르고 네. 아직도. 네네. 근데 이제 갑자기 제가 묘령에 메일 하나 받게 돼요. 네. 안녕하세요. 뭐 거석 그러니까 돌 석사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누굽니다. 네. 그래서 산아구스틴에 되게 유명한 그런 석상들이 있거든요. 네. 고대 석상들. 네. 그걸 한국에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자세한 사진이 없는데 그걸 찍어다 줄 수 있냐는 메일을 받게 돼요. 35만 원 받기로 했죠. 네, 어떻게 아세요? 책을 다 읽었으니까. 뭔 소리야. 너무 쓴지 오래돼서 까먹. 미치겠네. 네, 그래서 그거를 네. 35만 원 벌겠다고 그렇지. 산 아구스틴 쪽으로 국경을 넘으러 가요. 너무 복잡하던데 그 과정이. 국경 넘는데 2박 3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국경 넘는 것도 너무 위험한 코스였고 그래서 제가 국경 넘는 그 봉고차 아저씨마다 전 내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슨 일 있어도 내리지 마. 네네. 그리고 창밖을 쳐다보지 마 할 정도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해서 넘어가는데 네. 너무 아름다운 조용한 마을인 거예요. 이건 바닷가 마을이야 뭐야? 여긴 그냥 마을. 그냥 마을. 마을인데 그 산 아구스틴이라는 네. 굉장히 유명한 고대 네. 그러니까 스페인이 침략하기 훨씬 이전에 아 거성 문화가 있다 그랬지 네, 아까. 예. 이곳이 얼마나 번성하고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뛰어난 도시였는지 증명하는 거석들이 있는 네.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콜롬비아 내에서도 많이 그쪽으로 나들이나 뭐 체험학습, 견학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거석을 보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네. 그 마을이 너무 아름답고 워낙 평화롭다 이거는 너무 뜻이? 평화롭고 아직은 동양인이 많진 않나 봐요. 가면은 어. 다 너무 많이 인사해 주시고 네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도시와 마을 중에 네. 뭐 제일 사실 이렇게 저급한 질문이에요. 미안해요. 제 제가 수준이 그래요. 인터뷰할 때마다 하는 그러니까 제 수준이 질문이에요. 그래요. 콕 하나만 찝어서 살라고 하면 산 아구스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 너무 지쳐 있어서. 근데 지금 좀 심심할 것 같아. 거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마을이 있고.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이렇습니다. 케빈 아저씨가 있어요. 케빈 아저씨. 케빈 아저씨? 거기 홍반장 같은 아저씨. 영어 되는 아저씨. 어디서든 부르면 달려 나오는. 네, 그래서 거긴 거의 다 영어가 안 통해요. 어. 그럼 식당만 가면 케빈 하면 케빈 아저씨가 어디선가 일수 가방 같은 걸 딱 끼고 나타나. 그럼 그때 당시는 산 아구스틴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정말 다른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는 오히려 시티에 좀 살아보고 싶어요. 칠레 산티아고는 죄송합니다. 산티아고 진짜 세련된 도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까는 네. 뭐 숲의 관리인을 꿈꾸며 뭐 되게 이중적이죠. 산티아고는 엄청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련되고 좋더라고요. 그게 좋았어요? 네. 너무 제가 그래서 되게 그루브 있는 도시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칵테일 한잔 하고 싶고 산티아고에서 아니면 이제 콜롬비아 메데진 굉장히 잘 사는 도시더라고요. 어디? 그 콜롬비아의 메데인. 아 메데인. 네. 이게 예전에 마약 거래로 맞아요. 유명했던 데 아니에요? 나르코스 네. 그 미드에 나오는 그 마약왕 네. 파블로 네. 네, 파블로. 죄송한데 책은 네가 썼잖아요. 마약왕 나르코스 주인공. 네네. 우리가 뭐 실화 마약왕 인물. 이름 몰라도 돼. 아, 어쨌든 네네. 뭐 그래서. 그분이 네. 그 주둔했던 곳인데 네네. 그래서 소위 그분이 이 고향인 이곳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오히려 수도인 보고타보다 이곳이 더 발전됐다는 썰이 있을 정도예요. 그 바나 클럽 이런 게 많고. 많고 굉장히 저는 그 콜롬비아 특유의 그 세련된 그루브가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고. 그건 뭘까? 나는 그런 쪽에서 까막눈이고 모네아니 나는 콜롬비아 특유의 그룹은 뭐야? 너무 웃기다. 제일 싼데 묵었으면서 지나갈 때 봤어. 그래요? 너무 근데 좋고. 그래서 뭐 네. 이렇게 바나 클럽 이런 데서 뭐 이렇게 한잔하면서 뭐 이렇게 리듬도 좀 타보고 뭐 이랬던 거예요? 리듬이요? 리듬도 많이 타보고 미안해요. 옛날 사람이 리듬을 타본다. 정말 리듬을 탄다. 미안합니다. 이제 저기 네. 김한송과 리듬 파워라고 알아요? 알죠? 알죠?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이거죠. 네. 거기도 이제 살고 싶다. 네, 거기도 되게 매력적이고 그래서 저 쿠바에서 만났던 그 한 여행자는 콜롬비아 메데진이 좋아서 아예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창업을 했어요. 한식당을 하겠다고. 우리나라 살아보고 사람이? 싶다고. 네, 되게 오. 젊은 30살 남자애였는데
그래서 최근에 페이스북 동향을 보니까 사기를 한 2번 당하고 아이고야. 어렵게 다시 가게를 열었더라고요. 다시. 네. 그 아이고, 정도로 아이고. 좀 매력적인 알겠습니다. 도시예요. 제가 지난 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 불완전하게 완전해지다는 남미 8개국과 중미 1개 나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미 1개국이라는 건 쿠바를 말하는 거죠. 네. 쿠바를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이거 낭독을 지금 할까 하는데 23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어. 239페이지. 네. 이거 제가 읽을까요? 나랑 씨가 읽을까요? 저 안 읽을래요. 왜요? 왜? 너무 소름 돋아요. 내가 책을 제가 읽은 거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난 너무 좋아. 아, 그래요? 나는 너무 좋은데. 여행책을 한 권도 낸 적이 없는 여행 작가입니다. 창피합니다. 자, 쿠바 아바나 편이고요. 챕터 제목은 춤추는 욕망입니다. 맨 앞부분인데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노핑거 뮤직앤 컴퍼니 시장님 뭐 음악 혹시 깔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쿠바는 어디를 가든 음악이 들린다.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쿠바를 사랑했다. 특히 아바나. 애니메이션 치코와 리타에서 연인들이 농밀한 사랑을 나누었던 올드시티. 취업 면접 때문에 귀국을 앞당기지 않았다면 몇 달이고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다고 천국은 아니다. 꾹꾹 눌러 삼킨 욕망이 시대의 변화 아래 빠져나오면서 언제 끌어넘쳐 터질지 모르는 곳. 모든 수분을 바싹 말려 쪼그라들게 만드는 태양. 노랗게 충혈된 커다란 눈의 쿠바인. 재즈, 살사. 미래가 어떨지 짐작할 수 없는 재능 있는 뮤지션들.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선 줄. 바다 아래 버려진 럼들. 밤에는 자전거 택시를 모는 초등학교 선생님. 싸구려 피자와 발레. 어땠어요? 제가 그 쿠바에서 아니 제 낭독이 어땠는지. 목소리는 여전히 진짜 상위 1%신 것 같아요. 뭐가 하위 1%야 그러면? 생김새? 아니요. 이 사람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얼굴 가지고 진짜. 그래. 아니요, 제가. 그래서 아바나 어땠어요? 여기 나온 음. 소재들이 다 제가 아바나에서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저는 막 쿠바 다녀오신 분들 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다녀오신 분들일수록 쿠바는 옛날에 좋았지. 또 옛날에 다녀오신 분은 쿠바는 더 옛날이 좋았지. 왜냐면 이런 변화의 얘기 속도가 하세요. 너무 빨라서. 네.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느꼈을 때 쿠바는 여전히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이게 막 시대의 그 큰 폭풍 앞에서 이제 그 바람이 슬슬 밀려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쿠바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진다 나빠진다가 아니라 네네. 지금 굉장히 너무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돈 냄새를 맡은 어떤 사람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또 문화적인 어떤 재능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여전히 새로 나오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자본주의에 되게 재빠르게 눈을 뜨신 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이제 막 그렇지. 열정을 갖고 그렇지. 막 그런 상업에 뛰어드시고 네네. 또 되게 그러면서도 그게 뭐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되게 좋은 게 또 쿠바는 음악이잖아요. 밤마다 제가 쿠바의 음악 클럽을 갔는데 진짜 너무 음악이 너무 좋은 거. 왜 웃으세요? 아니야.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저 젊은 밴드 CD를 사고 싶다. 그랬더니 쟤네는 너무 어린 애들이고 너무 신인이고 인디여서 우리는 취급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재능 있는 뮤지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런 변화의 그런 앞에서 네. 뭔가 기회를 잡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되게 좋더라고요. 쿠바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김나랑 저자가 쿠바 아바나에서 두 곳의 클럽을 갑니다. 한 곳은 살롱 로사도고 또 다른 하나는 FAC라는 곳인데 거긴 춤추는 클럽. 춤추는 네. 클럽. 살롱 로사도도 춤추는 클럽. 둘 다 맞죠? 네, 제가 지금 얘기한 건 그냥 약간 음악을 듣는 그렇지, 클럽이고. 그렇지. 근데 이제 몸을 흔드는.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살롱 로사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았다는 뜻이에요. 네. 뭐 술값도 너무 싸고 그래서 나와 동행을 미친 듯이 마시고 미친 듯이 춤을 췄다. 하지만 뭐랄까 우리는 정절을 지키는 규수 느낌. 맞아. 우리 너무 이것도 재밌어. 쿠바의 젊은이들은 타고난 흥으로 유기체처럼 춤을 췄고
특히 연인끼리는 섹시하기가 하늘을 찔러서 옆에서 보는 우리까지 흥분되어 소리쳤다. 멋져, 대단해. 와 진짜 연인끼리 추는 춤은 네. 진짜 짱이더라고요. 악질하죠. 그러니까 쿠바는 본능이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감히 제가 음. 생각할 때는 네. 뭔가 아직도 억눌려 있는 그거가 밤에 네. 표출이 되는데 그래서 그 표출할 때는 그냥 네. 다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냥 이코 정말 사람들이. 네. 음. 뭐 앞뒤 안 보고 그냥 돌아. 솔직히 우리 음. 클럽 가면 약간 분위기도 좀 물색하고 약간 몸도 남 어떻게 추나 보고 막 이러잖아요. 어우, 혹시- 지금 그런 눈빛으로 쳐다봐요? 아, 되게 불쾌하겠다. 아니, 그 눈빛. 저는 그래요. 되게 눈치 어. 보는데 이분들은 진짜 타고난 그 끼, 흥, 리듬. 이 클럽에서만큼은 제어는 그런 그 방어기 제어하는 기제가 없는 거지. 다 없어요. 발산하는 거지. 네. 그래서 정말 저는 마법에 낀 것처럼 여기가 2시인가 3시인 가면 네. 닫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클럽인데 네. 정말 눈을 딱 떴는데 쓰레기만 남고 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 다 자기들끼리 또 가는 데가 있대요. 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 귀가를 시키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아무리 쳐봤자 안 돼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구절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제 그 247페이지 있는 구절인데 나랑 씨가 아바나를 더 사랑하게 된 계기인데 돌 위에 누워가지고 노을을 보면서 또 한 번 아바나를 사랑하게 됐다고 네. 이런 문장을 썼어요. 기억 안 나죠? 아 그래 그렇군요. 기억나요. 그 네. 따뜻한 촉감. 그러니까 그 촉감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알아요. 나시오는 호텔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여기 호텔이 맞아요. 있고 거기에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헌정 공연이 있는데 그건 아쉬웠다. 하지만 네. 아바나는 리드미컬했다. 또 해변에 아무렇게나 깨진 럼병은 슬프지만 아바나는 살아있었다. 인생 역시 복잡하게 뒤섞이고 거칠게 흔들릴 때 두렵지만 살아있음을 느끼지 않는가 그립다. 급속히 변해가는 쿠바를 위해 기도와 건배를. 그렇죠? 그 느끼하게 썼구나. 장난 저기 아니에요. 죄송한데 제 목소리가 느끼다는 아니. 얘기를 하세요. 제 인간 아보카도예요 느끼. 근데 인간 아보카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네. 쿠바 특히 아바나 이 네. 수도고 뭐 대도시니까 이게 이제 근미래에 어떻게 바뀔까라는 모른 뭐 기대감, 두려움 이런 게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저자로서의 생각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래서 아바나가 은근히 호불호가 갈려요. 남미 여행자분들 중에는. 네네네. 네. 왜냐하면 아바나가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바다에 깨진 럼병이라는 게 네. 다 바다에 성청망청 먹고 그냥 럼이 깨지든 말든 다 바닷속에다 버려요. 아. 네. 그러니까 그 한 예로 그런 모습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 지금 뭐 계속 뭐 달러 이러면서 음. 돈을 요구하는 모습에 네. 좀 싫어하시는 여행자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랑 네. 또 이렇게 밤되면 음악을 즐기고 사랑하고 막 네네. 이런 모습에 이 상충된 모습이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나란 기자가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10여 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슬슬 이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네. 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드러내서 미안해요. 하지만 팟캐스트는 뭐 이런 면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선가 지금 제가 이제 다 읽었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 나랑 씨가 현지에서 어떤 여러 가지 뭐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고, 막 또 누구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짜 아주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던 기억도 있고, 네.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가면 남자친구랑 마라톤 연습을 하고 마라톤 대회를 나가고 싶다. 하지만 두 가지 어느 것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쓴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는 지금 이뤘어요. 이제 뭐 달리기 어차피 혼자 뛰면 되더라고요. 대회는 꾸준히 나가고 있고. 아, 대회를 나가고 있어요? 아 근데 그거 뭐 하프 10km 이 정도. 뭐야? 대표님, 조 대표님. 하프 20km잖아요. 10km. 몇 킬로까지 걸을 수 있으세요? 1km. 그래. 하프 대단한 거지. 무슨 네. 소리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아, 네 거의 저는 뛰고 있는데 옆에서 응원하신 분이 그래요. 네. 걷지 말고 뛰세요. 나는 뛰고 있는데 그 정도고. 근데 제가 그 남미에서 되게 좋아하는 그런 여행자가 있었는데 네.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와서도 몇 번 들이댔는데 차였더라고요. 죄송한데 어디서 만났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때 페루 음. 쿠스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원래 네이버 카페에서 서로 아, 채팅하다가 네네네. 단톡방. 네, 쿠스코에 제가 약간 귀찮아져가지고 미루다가 네. 칠레 이스터 섬에서 만나서 근데 이스터 섬에 진짜 우연히 너무- 만났다고? 아니요 만나기로 했죠. 아, 네네. 이스터 섬에서 모였죠. 왜냐하면 식비도 아끼고 숙박비도 아낄 겸 네. 만났는데 1대1? 아니 한 3명? 아, 4명? 네네네. 했는데 이스터 섬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너무 섬이 아름다워요. 그 속상으로 리틀 제주도. 유명한. 네, 네, 모아이. 모아이. 유명한 데인데 모아이도 모아이지만 이스터 섬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냥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정말. 그 환경이 좋으니까 그 어. 사람도 좋아지더라고요. 좀 다니다가 근데 둘이 미친 듯이 또 많이 싸웠어요. 응? 이스터 섬에서? 아니 이스터 섬에서 나와서 네. 이제 뭐 남미 여행하면서 힘들 때마다 많이 싸우고 울고 아, 그 이후로 이랬는데 계속 같이 다녔어요? 한 달 정도 같이 다녔어요. 울랄라? 네, 같이 다녔다가 한 달이나? 네. 다니다 그 와중에 한 달 다닌 와중에 또 서로 안 보겠다고 다른 데 갔다가 울면서 어디에서 다시 만나자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저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저는 이니셜만 얘기해 줘봐요. K 뭐 J 부산에 사시는 MC. M M 응. M 이제 안 좋아요. M 대표님 M으로 시작하는 우리나라 민 씨. 민 씨 이런 거야? 맞아요. 아, 부산의 민모 씨. 네, 민모 씨. 어. 근데 이제 별로 하나도 안 좋아요. 너무 차여서 이제 혹시 슬프고. 민모 씨가 이 책에 나온 거를 알고 읽어봤을까요? 읽어봤더라고요. 활자를 안 읽는 사람인데 어. 또 자기 나온 줄 알고 읽어. 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은 뭐였습니까? 너 왜 그러니? 그런 거 없고 내 이름 쓰면 죽여버린다였어요. 책 쓰기 전부터. 그래서 여기도 이니셜로 등장해. 내 이름 쓰면 죽여버린다. 그래서 네. 이거 왜 물어보냐면 대표님은 예를 들면 어디 여행을 많이 다니셨거든요, 우리 대표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짧은 찰나도 좋고 아니면 뭐 좀 여진이 오래간 경우도 뭐 상관없는데 그런 여행 도중에 이런 어떤 누군가에 대한 연정을 품어본 경우가 있지 않으세요? 아주 잠깐. 거봐 그 있다니까. 루블 미술관이었어요. 어머. 미술관인데 저도 여행 가면서 힐 신고 다니거든요. 미술관에 갔는데 힐을 신으신다고? 아니 파리 가면 또 신어주죠. 아니 그게 아니라 1km도 못 걷는 분이 힐을 신고 뭐 어떻게 유럽은 또 우둘투둘한 그 박속에 깔린 길 아니야. 어쨌든 내가 하겠어요. 거기에 어. 보통 2층에는 그 모나리자를 보겠다고 네네.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3층에 네. 올라가면 고전 예전 인물화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네. 사람이 없어요. 방이 네.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저랑 같이 반대쪽에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남자분이 있었어요. 어머. 그 냉정과 열정 사이에 나오는 어머, 그 남자 주인공 어떡해. 같은. 어떻게 스카프 했죠 그 남자. 그랬고 아니 계속 한 거기를 3층을 내내 돌아다니는데 계속 저쪽 반 돌아다니는데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 분 같았어요.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일본말만 하면 말이라도 시켰을 텐데 계속 1시간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끝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한 층을 어머, 미술관을 어머. 돌아다니면서. 서로 의식하고 예. 아, 말씀 걸어보시지. 그분이 대표님을 의식하는 게 서로 방 나올 시점이 그 다른 방을 들어가잖아요. 다른 역사관을 들어갔다가 다른 작가방을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면 같은 시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너무 크로스돼서 낭만적이다.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계속 눈만 마주치고 그러고 이렇게 내려. 그렇구나. 근데 어머. 정말 대표님 죄송한데 이제 반세기 동안 그 유일한 경험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아니 그 자꾸 왜 이야기하냐면 저야 여행 작가로 일로 떠나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저는 애당초 없었고 그 수많은 출장지에서 단 한 번도의 로맨스도 없었고 정말 그래. 지금까지요? 없었어요. 실제로. 반백년 사셨잖아요. 반백년 없었고. 근데 물론 어디를 가서 그런 감정에 매몰되는 건 안 좋겠지만 또 그것만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건 당연히 뭐 어불성설이겠지만 가끔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좀 더 뭔가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뭐 추억도 당연하겠지만 하다못해 내 글쓰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을까. 아니면 또 그 도시를 바라보는 내 관점이 좀 바뀌진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운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나 뭐 울려고 그래 지금. 앞으로 사랑하시면 되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여행을 닥치세요. 근데 여행을 일로 다니셔가지고 맞아. 전업 여행 작가시니까 쉽지 이게 않으실 것 같아요. 직업과 즐기는 것은 또 다른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 저 김나랑 기자한테 김나랑 저자에게 1분 5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유 발언으로 마무리할게요. 하고 싶은 얘기. 저의 아, 진짜요? 어떤 제지도 받지 말고 1분 50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110초입니다. 110초. 네네. 일단 네. 12년 만에 제가 리액션도 안 할게요. 그냥 쭉 하세요. 네, 110초. 중훈 선배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근데 어렸을 때 만난 분이라 다시 보니까 너무 좋고, 오늘도 너무 좋은 인연. 연남동 그 책방 꼭 제가 찾아갈게요. 네. 너무 좋았고, 일단 제 책은 읽지 마세요. 왜냐면 너무 못 썼어요. 못 썼는데, 제가 출판사한테 너무 미안하거든요. 1쇄밖에 못 찍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남미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도 있구나. 얘도 있는데 나는 진짜 남미 너무 잘 다녀오겠다라는 마음을 얻고 싶으시다면 그냥 남의 일기장 들춰보듯이 어떤 여자의 일기장 보듯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100초 채우기 되게 어렵죠. 진짜 어렵네요. 지금 절반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네. 진짜요? 50초밖에 안 됐어요. 고맙습니다. 고맙고 뭐 꼭 거창하게 뭐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책이 슴슴하고 담백한 것처럼 이렇게 덤덤하게 담담하게 작별 인사를 근데 선배 건네도 진짜 대단하시네요. 뭘요? 저 이 많은 나라 어떻게 하자 했는데 진짜 네.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나라 다 훑어주셨어요. 저도 일부에서 깜짝 지금 놀랐어요. 네. 반도 못 갔는데 베테랑. 저는 대한민국 방송계 종사자들이 정말 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초야에 썩혀두고 누구를 데리고 방송을 하는 건지 나를 데려가 달라 이거죠. 너무 메인으로 잘 하고 계시잖아요. 답답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하여튼 요 다음 일정 스케줄 끝나고 네. 우리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선배랑 하면서 소주 진짜 그러니까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지금 녹음하러 가셔야 되는 거죠. 네네 네. 뭐 방송이 또 있다 그러셔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한테는 좀 거창하지 않은 책이었는데 은근히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책이었고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더 잘 입에 잘 붙어요 이 책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꼭 추천을 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 책방 사이에서 열심히 홍보할게요. 맞습니다. 진짜요? 서울시 마포구 감사합니다. 연남동에 위치한 여행 전문 서점 사이가 제작을 하고 국민여행작가로 꿈꾸는 노중훈이 진행을 하는 여행책 팟캐스트 여행사의 책 제9화 불완전하게 완전해지다 김나랑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